비트코인의 눌림이 얕지만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추가 상승할 코인들은 뭐가 있는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 중국 코인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리고 다음에 순환이 되는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금토까지 알트장이면 일요일 오후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비트코인이 눌림 발생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나 했지만 다시 그 알트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현금 비중을 조금만 올려놨다면 이런 눌림 때 진입을 할 수가 있지만, 현금 비중이 많이 늘려버리면 물량이 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이런 답답한 코인들 있죠. 플로우 같은 애들도 지금 보면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인데, 결국 내 알트코인이 언제 가냐라고 했을 때 기다리면 갑니다. 아스타도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답답한 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얘가 상장을 하고 요 라인을 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보통 차트가 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때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로 올라탔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멤버십을 보면은 아스타도 이렇게 픽을 냈단 말이에요. 이거 2번 먹은 거예요. 한 번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진입을 해서 또 먹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십 보면은 정말 막 많은 브리핑, 그리고 현금에 대한 얘기 보세요. 10% 15% 확보된다, 극단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인간이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김프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 픽도 다 드리고 다 떠먹여줍니다. 질문 답변도 해주고요, 픽도 떠먹여주고요. 보시면 뭐 장난 아니죠. 아발란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게 어제 날짜예요. 23일부터 보면은 이거 하고 리플, 그 다음에 인젝티브, 블러, 인젝티브 갔죠? 여기 팬들 하나 남았고, 아스타,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2차, 피스 가고 있고요. 에이브, 체인링크, 스페이스 아이디, 블러, 스택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하루 정도예요. 어제 오늘이면. 근데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다 완전 난사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 것 같다고 예상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비트와 비트 형제들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꺾이는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대4 에서 4대6으로 바꿔라.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4대6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알트를 100으로 바꿔줘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멤버십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잖아요. 어떤 코인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름만 말씀드리고, 도지 같은 것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진입가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멤버십에 알려드리고, 멤버십 보면은 거기에 영상에 언급되지 않은 코인들도 이렇게 많이 언급을 드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저랑 이제 소통하고 브리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 모두 들어오시고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못 뚫다가 한 번 이렇게 팍 눌림이 크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주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일요일을 넘어갈 때쯤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0만을 뚫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만을 뚫는 게 되게 어렵고, 여기서 비비면 두 가지거든요. 이 큰 박스에서 위로 뚫느냐 아니면 아래로 가느냐, 요 둘 중 하나예요.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 알트들이 순환이 끝나고 조정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음봉이 이런 식으로 뜨면서 요 이동평균선 부근에 지지선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한 96,000 정도 되는데, 거기보다 또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이 추세선, 이게 보면 한 94,0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깊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럼 여기서 좀 시간을 끌겠죠. 근데 그때 어쨌든 도미넌스가 위로 튀는 게 아니라면, 이런 구간 정도로 올라왔다가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가 횡보를 했을 때 알트장이 오는 이제 그러한 구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면 비트의 눌림에 알트 순환 랠리가 단기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한 조정을 통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여기서 또 비트 흡성이 나오는, 차후에 비트가 상승할 때 또 흡성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6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알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분할 익절을 가져가는 거,
그런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분할 익절을 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 밑에서 알아서 받으셨을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당분간 시세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한 번씩 팔고, 그렇게 하면 돼요.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만 하면 돼요. 많이 하면 20% 정도 하면 되고, 이걸 했다가 눌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수 늘리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안 눌리고 올라가요. 그럼 나는 80% 이상의 물량으로 가져가는 거고,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상승장 사실 문제 없습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조정이 무서워서 먼저 팔았는데 조정이 안 오고 계속 갈 경우 나의 이 심리적 박탈감과 그 포모, 이걸 못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과도하게 물량을 가져간 나머지 조정이 왔을 때 호들호들 하다가 저점에 팔아버리는 거. 그럴 때 보통 꼬리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래 꼬리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심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이 방법을 하면 어느 정도 두 가지 다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스텔라룸에는 미친놈이네요. 이거는 조정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스텔라룸이 이렇게 간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에센슬이잖아요. 이다도 이렇게 갔고 스텔라룸도 이렇게 갔다면 나머지 애들, 그렇죠? 리플 쳤다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좀 시총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얘 이거 방송에 영상이랑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잘 드셨으면 좋겠다. 배불리 드셨으면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안 올라간 애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제 중국 코인 애들이 조금씩 눈에 밟혀요. 제 생각에는 테조스, 뭐 이오스, 그다음에 뭐 트론 한번 볼까요? 얘는 그냥 천천히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뭐 퀀텀, 그렇죠? 그다음에 네오가 좀 더 나은 것 같네, 퀀텀보다. 근데 퀀텀이 원래 가벼워서 좀 더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기준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머물러줘야 돼요. 이 구간에서 알트장이 오려면 여기서 그냥 얘가 파킹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떨어진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현금을 조금씩 보유를 하니까 거기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뭔가 이 시세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앞으로의 방향성을 맞추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40%만 빼세요. 그럼 돼요. 그럼 알아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공포에서도 매수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되고, 이제 샌드박스랑 플로우랑 오르는 거 보면은 또 이제 NFT 애들이 남았는데, 엑시나 여기 엑시도 오르고 있네요. 그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이런 애들도 잘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면은 알트가 계속 자리를 안 주면서 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동안 횡보를 많이 해서 그래요. 보면 디센트럴랜드로 봐도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횡보를 거쳤고, 그죠? 이거를 위로 분출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부터 계속, 옛날도 아니지, 정말 말씀드리는 게 언제였냐, 이때는 그냥 머리 받고 사야 된다. 공포 느끼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사셔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린 게 다 이런 거예요. 이때 그냥 계속 천천히 매집했으면 지금 다 수익권이에요. 웬만한 코인들 싹 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중요했고, 우리는 앞으로 고각 상승의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간다. 다만 중간에 마이너스 30%짜리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2017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뭐가 또 깨끗하지? 여기 낙서가 안 돼 있네요. 이걸로 할게요. 낙서가 안 돼 있는 걸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스킵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장이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우린 가고 있었거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30%짜리 조정이 와요. 여기도. 근데 알트장이 도미넌스가 극단적으로 내려가면서 알트장이 시작되는 게 이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본격적인 장이 온다는 거예요. 알트장이. 지금은 약간 본 게임 전에 누가 프리장이라 그러던데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2017년을 보잖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엄청나게 조정을 맞고 가요. 여기서 보면은 34%,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41%, 여기서 보면은 또 마이너스 40%,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31%, 이런 조정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 빠져라 기다리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의 경우를 봤을 때는 이때 이후로 우리가 메인 알트장이 시작됐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언제 들어왔냐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이 2021년 2월 이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거든요. 이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러한 조정이 한번 있는 다음에 메인 알트장이 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차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주요 저항이 발생할 곳이 어딘가, 갑자기 뜬금없이 떨어질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해보면 10만 달러 부근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10만은 강한 저항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요걸 깨고 11만이나 한 12만쯤에 모두가 가즈아를 할 때, 그때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요때쯤에는 한번 큰 조정이 와서 한 20-30%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알트장이 올 수도 있다.
왜냐? 도미넌스가 어쨌든 꺾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되게 캔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이 하락 장악형을 형태로 만들면서 딱 고점에서 추세 전환이 하기 좋게끔 나오는 패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딱 만약에 정말 맞다면 그러면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본 게임이 시작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이것도 알트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 게임 오면 더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을 내진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단기 변동성이 너무 일일비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뭘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코인 오른다, 저떤 코인 오른다. 제가 뭐 말을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코인들 많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좋은 코인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장에 보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상승, 횡보, 짧은 횡보든 아니면 긴 횡보든 이게 큰 형태 수렴이 될 수도 있고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요 과정이 끝나고 올리고 요 과정이 끝나고 올리고 이걸 하면서 장이 끝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걸 올라가는 걸 보고 이런 데서 탔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 팔아. 올라가. 이게 상승장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를 할 수 있어야 이걸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싹 다 위로 발라먹는 건 힘들겠지만 그거는 원래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추세를 먹으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 전략이 굉장히 유효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직 왜 본 게임을 시작 안 했다고 그러냐면 이런 비트코인의 사이클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심리를 봤을 때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안 껴요. 아니 여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죠? 아니 너무 안 껴. 안 와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 아직도. 지금은 무슨 단계인 줄 아세요? 그냥 밖에서 비트코인 1억을 넘어? 미친놈이네? 이 정도예요. 내 거 물린 거 좀 볼까 했는데 아유 아직까지 마이너스 한 20%네? 이런 단계예요. 지난 상승장에 물린 사람들이 20%네? 뭐 40%네? 이런 정도의 단계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구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잖아요. 1년 정도?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비트코인 신고가 찍으면서 막 1억 넘고 이럴 때 갔어요. 그런데 눌림 좀 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시장에 다 있어서 이때보다 알트들이 올라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쉽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자 여기서 또 해볼까요? 암호화폐 쳐볼게요. 마찬가지 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미국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어쨌든 지금은 해외가 더 주도를 하니까요. 크립토 보세요. 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미국 또는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해외 주도의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다? 한국으로 온다. 이들이 유동성 출구 역할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 유튜브를 먼저 보고 있었고 뭐 지금 들어왔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도 보는 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내가 너무 좀 그래도 늦은 것 같아 조급하다 하면 머리 좀 깨주세요. 영상 말고도 머리 좀 깨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멤버십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거 보면 자 여기 이것도 그거예요. 프리 알트 시즌에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다. 얘가 데드크로스가 나면 된다. 근데 지금 만나기 직전이고 조금만 더 지나면 데드크로스인데 이거 지금 월봉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개꿀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메인날 오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트위터에 떠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슬슬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신규가 들어올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요렇게 접근합니다. 요렇게 공부 삼아 소액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소액을 들어와요. 근데 걔네를 수익을 줘요. 도박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익을 줍니다. 수익을 주는데 거기서 돈을 더 넣습니다. 수익이 주니까. 너무 좋아. 내가 미국 주식을 뭐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맛이 갔어. 아니 물론 미국 주식 좋긴 해요. 근데 얘는 조금만 넣었는데 이렇게 되네? 아니 내가 이거 만약에 내 본시드 넣었으면 그게 얼마야? 이게 슬슬슬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퍼질 때가 언제냐면 알트가 진짜 미친 듯이 불장이 와요. 도미넌스가 막 대폭락을 하면서 알트가 미친 듯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돈이 그냥 계속 복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액에서 내 본시드를 살살 갖고 옵니다. 가져와요. 벌어요. 뭐 갖고 와요? 대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자꾸 소개를 해. 야, 요즘 뭐 코인 안 하는 사람 어딨냐? 너 바보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갖고 와요, 이 과정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거까지 할 때 그때 보통 끝나요. 그래서 소개시켜준 사람과 이 지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하락장 때. 그래서 요 과정을 겪으려면 아직까지는 김프가 없는 걸로 봤을 때 과열이 제대로 끼지 않아. 이들이 과열을 끼려면 언제냐? 메인 알트장 시작될 때. 지금은 딱 요때예요. 공부 삼아 소액으로 하는 단계. 아니면 관망하는 단계. 떨어지면 사겠어 하는 단계. 그런데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동평균선 사는 거 상으로도 여기서 지금 올라탈락 말랑 하거든요. 여기서 올라타고 지켜내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 혹은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항상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 패턴 하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상승장.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락장도 어렵지만 상승장도 나름의 이러한 이유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주변에 알려줄 거면 자꾸 코인 투자 하네 말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한테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좀 여러분들 그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트위터 찾다가 좋은 예시가 있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토탈2는 뭐냐면 비트코인만 제외한 시총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더가 나름 좀 마탱이 같지만 어쨌든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나름 이렇게 올려주고 있긴 한데, 나중에 토탈3라고 해서 이더랑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들의 시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그때가 진짜 백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신고점을 뚫으면서 위로 수르륵 올라갈 때가 되면 엄청난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자, 주기영 대표도 비트코인의 순환적 정점은, 사이클의 고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요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결국 텍사스주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활용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자, 나스닥 상장의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이 자사주 준비자산에 비트코인 편입 승인.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기업, 국가들이 먼저 다 받아들이고 이걸 보고 마지막에 대중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들을 꼬시려는 뉴스가 이거 플러스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요걸 보면서 대중들은 엄청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올 때, 빚까지 끌고 다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폭락이 될 거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좋고 기뻐하는 거 좋지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게, 이번 시즌이 끝나면 정말 나락을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예전에 그 닷컴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닷컴 버블이 끝나고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진짜 10년에서 15년이 걸렸어요. 근데 뭐 물론 옛날보다 돈도 많이 풀리고 사이클도 빨라졌고 하니 그때보단 시간이 짧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알트들은 망할 수도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모르겠는데 알트는 정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리면 안 돼. 고점에서 나 무조건 팔겠어. 고점 묵은만 돼도 나 팔겠어.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잔소리를 신규분들 많이 오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분들도 사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상승장에 익절을 못해서 물렸고 그 다음에 버텨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익절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잔소리 할 테니까 스킵 좀 그만해. 스킵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고점에서 팔 수 있는 확률이 계속 낮아진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킵하겠다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자, 반해 비트코인 현 사이클 목표가 18만 달러를 유지한다. 랠리 이제 막 시작됐다. 매우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30%가 되는 그런 것들이 사이클 중간마다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30% 떨어지면 무슨 알트장이고 뭐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트보다 덜 떨어지는 알트가 있고 더 떨어지는 알트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적어도 20에서 4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지 항상.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오매볼만 풀 매도를 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 조정이 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살 겁니다. 배 아파서.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익절, 혹은 최대 20% 정도만 익절하는 통을 통해서 현금 비중 마련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정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트럼프가 재무장관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을 지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장 혁신적으로 친암호화폐적인 재무장관이 될 거다. 그냥 모든 세팅이 크립토에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리스가 돼도 상승장은 올 거다.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 진짜 속된 말로 졸라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대감을 갖는 건 좋은데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돼요. 이슈가 됐을 때 대중들이 도르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통해서 우린 기대감을 먹는 영역이고 나중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정말 세상이 바뀔 것 같다 생각할 때쯤 그때가 사실 가장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취임은 1월 20일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1월 20일이 고점이라는 게 아니고 그 부근부터 수개월 안으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예상되는 시점이 한 3월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그때 되면은 또 제가 영상 찍고 할 거니 거의 하루에 2개씩 영상 올리고 주말에도 최소 하나씩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알림 설정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우. 테더가 계속 신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시티그룹마저 테더가 추월했습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건데 디지털 금융인 테더가 기존 금융을 이겨버린 겁니다. 물론 이거는 거품일 수 있어요. 단기간. 그러니까 근데 점점 방향성 자체를 보면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사이클을 거치면서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테더가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 미쳤어요. 거의 다 넘었어요, 여러분들. 다 왔어요. 올타임 하이가 다가왔어요.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 어떻게 된다.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고로 시총 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어요. 2024년 3월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지지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걸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뚫리잖아요. 그러면 미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승장 고점대의 퍼센트를 보면 2.56 그리고 2한2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부근이 오면 요때죠. 요 정도가 오면 조심해야 된다. 2점 초반에서 2.6 정도가 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3.99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최대한 적게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테더가 계속 발행되고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클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굉장히 좋다. 이거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면 더 이득이에요. 그럼 도미넌스가 더 상승을 많이 하면 많이 해도 이게 계속 찍히기만 하면 도미넌스가 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정말 중요하다. 돈이 계속 유동성이 돌아야 돼요. 계속. 근데 지금 유동성이 어쨌든 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와이즈의 CEO가 2024년은 비트코인 증권화의 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2025년엔 더 잘 나갈 거고. 자, 이더리움이 이제 이걸 수렴을 끝나면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이더에도 먹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도 요거를 좀 기대하고 있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무 안 올라서 이게 어쨌든 수렴을 터트리면 뭔가 이더의 역습도 저는 시작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를 멤버십 픽으로 유튜브에서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게 다 그런 거고요. 제 친구 한 명은 일단 이더 매수시켜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매수했다고 해서 따라서 하지 마시고 무슨 포트폴리오 전체를 이더에 박는다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속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뭐 조금씩 넣어볼까? 그 정도. 저평가는 맞는 것 같아.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쨌든 잘 버티고 10만 달러를 넘어간다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중간중간마다 이러한 무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선물하는 사람들은 진짜 탈탈탈탈 털려요. 그런데 저희 선물방에 오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잘 먹고. 그쵸? 이런 식으로 잘 먹어요. 그리고 다 롱만 친다. 숏을 거의 삭제했습니다. 만약에 숏을 했으면 이런 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기서 익절하고 스위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롱으로 상승장 끝날 때까지 하니까 선물방을 할 때 이런 거에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선물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때 손절이 나도 대부분 픽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몇천 불씩 먹고 그리고 저는 5만 불 때부터 계속 선물로 뭘 했냐면 롱만 쳤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는데 좀 힘들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물방에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전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구독자 10만이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